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선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조금 아찔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던 시장이 오후 2시를 기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회복해내고 그래도 빨간불 유지내면서 마감했는데요. 지수의 상하단 변동이 컸는데 결과적으로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수급도 약간 미지근했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45억 원, 350억 원을 팔고 외국인만 290억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지수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수급은 눈치를 보는 가운데 종목별로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피로도가 높은 시장,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장 막판에 급락하며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슈 체크하시고 시장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책 협상을 선거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이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에 우리는 주요 부양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는데요. 협상 중단이 현실화하면 수조 달러의 재정 지출이 불가하게 되고 미국 경제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 발언 직후 뉴욕 증시는 급격하게 하락으로 방향을 바꿔서 3대 지수가 모두 1% 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이에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와 의회에 과감한 추가 재정 부양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미실물경제협회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현재로선 경기 과열 위험은 작아 보인다며 부양책이 과해도 괜찮다고 말했는데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허리케인 델타가 미국의 유전 밀집지대인 멕시코만으로 북상하면서 원유 공급 차질이 예상된 겁니다. WTI는 3.7%가량 오르며 다시 40달러 선을 회복했고 브렌트유도 1.7% 상승으로 41.9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델타가 4등급으로 격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쇼핑과 동영상 분야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건데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서비스 우대에 제재를 가한 건 처음입니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장중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34% 빠지면서 27,77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1.4%가량 하락했습니다. 3,360선으로 다시 3,4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1.57% 하락하면서 11,15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어제 장중에는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장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 경기 부양책 협상을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트윗을 남기면서 급격하게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마감 상황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우지수 1.3% 그리고 나스닥은 1.6%에 육박하는 조금 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실질적으로 장이 시작했었던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어젯밤 10시 반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파월 의장의 어떤 그 발언, 파월 의장 발언 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경기 부양책을 빨리 조속히 그리고 좀 폭넓게 실시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등이 좀 작용을 하면서 그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장중 내내 시장 내에 좀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시간은 한 2시 50분경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한 새벽 4시경에 가까운 그 3시 50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갑자기 트윗을 날리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의 협상, 민주당과의 협상 자체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결하겠다라는 그런 발언 나오게 되면서 시장 급속하게 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영향을 줬던 요인 일단 좀 핵심 요인은 3가지 정도를 좀 짚어본다라고 한다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을 연기하겠다라는 시장의 상당 부분 좀 부정적인 그리고 이때까지 시장을 지지해 왔었던 유일무이한 모멘텀 중에 하나였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 일단 조금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이제 주별로 이제 경합을 하게 돼서 가져가게 되면 결국 바이든 후보가 당선을 하게 된다라면 결국은 상원 의원마저도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반독점법, 엔티트러스트법이 강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 대형 기술주들한테 조금 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미국 언론에 나와 있는 탑 스토리 중에 하나다라는 점.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그 반독점법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 물론 당장은 아니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 기업 분할을 촉진시키고 기업 분할을 계속해서 명령 내지는 촉구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M&A를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성장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결국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기업 가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A를 통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장의 어떤 그 레벨업 이런 부분 시너지 효과를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모멘텀 차원에서의 어떤 그 주식 시장의 성향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반독점법이 조금 더 강화가 된다라면 기업들의 성장성에 다소간 좀 부담이 될 여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좀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꼭 이번 대통령 선거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는 파월 의장이 계속되는 발언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사실상 할 만큼 했다.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이 실질적으로 그 경기가 더블 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재정 정책의 확대가 지금 현재 필요한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거꾸로 지금 정부한테 압박을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요, 지난밤 미국 증시 하락은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여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황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변하겠느냐. 물론 지난밤 그 트럼프 의료진이 상당 부분 건강이 호전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건강 불안감에 대한 그 부분은 다소간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황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10월 달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10월 증시, 미국 증시 내 핫 이슈 6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든 부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든 부분이 대통령 선거와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황 역시 대선에 추가해서 그리고 대선하고도 상관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 상당 부분 중요한 핫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방향성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지난밤 시장을 상당 부분 긴장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계속해서 잔존하는 어떤 기대감일 수 있다라는 면 아울러서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에 대한 관심, 조기 개발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렘데시비르나 덱타메타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주목해둬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섯 번째는 10월 실적 시즌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 인텔이랄지 애플 컴퓨터랄지 테슬라랄지 아니면 아마존이랄지 소위 말하는 팬맨들에 대한 실적 발표일 텐데요. 그들의 실적 발표 10월 15일 이후부터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시장 흔들리지 않는 그 강건한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팬맨들의 견고한 실적이 분명히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마음속에 두시고 실적 발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10월 중에 기대하고 있는 대형 기술주 중에 시장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난 배터리데이 때 테슬라가 발표했었던 향후 한 달 이내, 결국 뭐 10월 달 이내가 되겠죠. 자율주행 베타 버전 자동차를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시장은 한껏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애플사가 지난밤에 확신을 줬죠. 발표를 했죠. 아이폰 12 발표 13일 날 할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두 가지입니다. 5G가 처음으로 모든 모델에 장착이 된다라는 5G 모델의 장착과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의 전 모델 적용이다라는 이 두 가지 이 부분 꼭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과 또 이번 나흘 만의 퇴원, 거기에다가 경기 부양책 협상을 연기까지 했고요. 아직 대선 전이라서 이와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요즘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전략, 현금 확보 전략보다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전략이 오히려 좀 유해 보인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과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물론 지난밤 가장 핫한 이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를 연기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또한 이 부분에는 상당한 다양한
음모론마저도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가장 큰 것이 결국은 어떻게 그 3일 4일 만에 3박 4일 만에 그 건강 상태가 호전이 되어서 퇴원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뭐 각종 가짜 뉴스, 음모론도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 다들 인지하고 계시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난 29일 현지 시간입니다. 대통령 TV 토론회,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를 할 당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잠재기에 가장 강력한 전이 수준을 갖고 있는 기간이었다라는 주요 이제 그 의료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회자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된다라면 바이든 후보의 건강 상황마저도 혹여나 좀 미궁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 그리고 지금 현재 더 나아가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를 보고 있죠. 백악관 내 코로나 전반적인 전파 가능성. 지난밤 백악관 출입 기자 3명의 확진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조금은 더 지금 백악관 내 코로나 전파 우려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트럼프가 확진, 물론 지금 이제 퇴원을 해서 건강 상황이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내 분위기가 변화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전망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결국은 백악관을 장악하게 되고 상원 장악과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현재 장악을 하고 있는 하원까지 의회를 장악하게 되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한 48시간 만에 그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트럼프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그리고 입원하고 나서 바로 했던 이야기가 경기부양책을 빨리 합의해 다오 라고 종용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원 이후 24시간 만에 경기부양책의 합의를 협상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하겠다라는 180도 바뀐 스탠스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 전략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을 조금은 변동성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픈 상황이다라면 대선의 불확실성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황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면 그 얘기는 대통령의 당선 확정 시기가 11월 3일 밤, 11월 4일 새벽이 아니라 오히려 1월 초, 1월 중순 이후로, 물론 이제 그 대통령 미국의 이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1월 2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 전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당선 확정 자체가 1월 중순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오히려 좀 계속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내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습니다. 렘데시비르랄지 덱타메타손이랄지 물론 FDA는 지난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임상 승인이나 그 프로세스 자체를 조금은 더 강화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월가는 지난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그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협상 연기 발표가 없었다라면 오히려 다소간 안정화 기조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의 지속 가능성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정치 상황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상황 결국은 정리를 해본다라면 모든 것이 대통령 선거와 연관지어져서 모든 정책들, 모든 이슈들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시장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주는 설사 지난밤 팬맨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이 나타났다. 그리고 반독점법의 강화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백신 개발이랄지 경기의 개선 가능성 이런 부분과 파월 의장의 어떤 그 발언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통화 정책의 의지는 계속 있다. 재정 정책 확대를 빨리 그 어떤 그 협의를 마무리 지어서 빨리 양축으로 경기 부양을 해나가자라는 파월 의장의 의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결국은 중장기 소외주들도 포트폴리오 키 맞추기의 어떤 그 양상 속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겠다. 결국은 자율주행이랄지 전자 유통, 인터넷 거래주가 되겠죠. 그리고 5G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2차 전지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가격 파괴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치킨 게임으로의 어떤 그 추락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긴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향후 최소 1년 이상의 상황은 어쨌든 긍정적인 파이가 커지는 그런 시장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소외가 되었던 항공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 관심 가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의 급락 전환에 우리 시장도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전략을 얘기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예, 일단 지금 시장 내 영향 앞서서 이제 제가 10월달 핵심 이슈 6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 내 최대 핵심 이슈가 뭔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단기, 중기, 중장기 순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당연히 트럼프의 건강 상황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의 어떤 그런 움직임 소위 말하는 유동성과 관련된 시장의 미세한 변화 부분 이 두 가지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기적 결국 이번 달 10월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 중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의한 변동성 그리고 10월 실적 발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10월 15일부터 계속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밸류에이션의 변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높이에 맞는 실적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치료제와 관련된 어떤 그 뉴스 플로우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축 미국 대통령 선거의 방향성이라는 부분 꼭 잊지 마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이틀 만에 그의 추가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생각 변화 왜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지 입원을 하면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 조속한 합의를 기대한다라고 해놓고 퇴원하고 하루 만에 그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는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하겠다.
라고 180도 변한 이후 결국은 그의 대통령 선거 전략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10시경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시간 동부 시간으로 7일 밤 9시 내지는 9시 30분.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한 9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0시경이 될 것 같은데요. 부통령 후보들 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간에 90분간 TV 토론회 진행 예정에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아마도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 건강 상황 이 부분도 아마도 매우 집요하게 서로 간에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10월 실적 발표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IT와 자동차들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컴퓨터와 테슬라. 애플 컴퓨터는 5G와 OLED,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배터리 가격 파괴. 이렇게 되면서 그들의 실적 발표 각각 이번 달 28일과 29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고성장주의 차별화, 가치주로의 다변화 전략 분명히 필요한 그런 지금 현재의 시점이다. 절대 현금 보유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 주요 이슈와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먼저 3분기 외국인의 매매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 1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순매도 종목 1위는 SK바이오팜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또 셀트리온은 순매수 1위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지 외국인의 매매 동향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또 외국인들의 그런 매매 패턴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삼성전자나 뭐 셀트리온 뭐 분기마다 매수해서 매도로 바뀌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외국인 올해 한 해 이 우리나라 시장,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 동안에 통틀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순매수 금액이 2조 4,307억 이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전체 이 3분기 때 외국인들이 2조 6,456억 우리나라 시장에서 순매도를 기록한 것과 본다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의 순매수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1분기 때는 6조 6,116억, 그리고 2분기 때는 896억의 이 삼성전자 주식을 좀 팔아치웠는데, 이 3분기에는 삼성전자로 다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걸 좀 봤을 때는 역시 뭐 시장 영향도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뭐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이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또 외국인 순매수 2위 종목 신풍제약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신약 이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으면서 전체 상장사 중에 올해 들어 주가가 가장 많이 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연초 이후에 이번 달 5일까지 주가 상승률이 1,654%라고, 1,654%까지 지금 그 수익률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봤을 때는 LG전자가 3위, RT오젠이 4위, LG생활건강이 5위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RT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종목인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나타났습니다. 이 바이오 기업으로는 올해 대규모 기술 수출을 달성한
바이오 기업으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올해 기술 수출을 크게 좀 달성을 했는데 올해 시가총액이 급증하면서 이 MSCI 한국 스탠다드 지수까지도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 종목으로는 시젠과 NHN 사이버 한국 사이버 결제가 순매도 상위 10위 안에 들은 게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그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 바이오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순매도 금액은 8,946억입니다. 또 이제 특징적인 게 2분기에 순매수했었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3분기 때 순매도로 돌아섰던 모습이 좀 눈에 띈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를 넘을 것이고 LG전자도 9천억을 상회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표적인 IT 가전 쪽의 업체들이죠. 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일에 좀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실적입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 봤을 때도 10조 이상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이제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72,000원 이상을 유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대비해서 10조 원가량 평가는 아니지만은 이 9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달성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선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도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도 3조 원 이상으로 봤을 때 이 IM 쪽보다도 이 어떤 다른 가전 쪽과 이 스마트폰 쪽으로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삼성전자보다 주가 상승이 탄력적으로 가는 게 바로 LG전자라고 볼 수 있겠죠. LG전자 영업이익은 9,228억 정도가 최근에 좀 나온 레포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수치는 작년 대비 11%, 전분기 대비 86%까지 이상 올라가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컨센서스로 각각 3%, 11% 상회하는 전망치고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가전과 TV의 수요가 좀 견조하게 회복된 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온라인 등의 언택트 판매 비중도 확대되는 점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그 전에 어떤 적자 사업부라 볼 수 있겠죠. 이 MC 사업부와 VS, 전장 사업 부분 쪽에서의 적자 축소 부분이 어떤 LG전자의 실적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MC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 시장의 어떤 수요 회복과 또 이제 중남미에서 하웨이에 미국의 하웨이 제재에 일부 반사 수혜가 지금 나오는 부분을 지금 평가를 좀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MC 사업부의 영업 적자도 축소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또 MC 사업부의 외형 성장과 이 또 적자 축소가 3개 분기 연속 지속되는 부분은 LG전자의 실적 추정의 변동성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VS 사업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VS 사업 부분도 LG전자의 전체 매출액 비중에서 거의 이제 9%까지 차지하는 그런 위치로 다가선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은 영업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VS 사업 부분은 LG전자 자체적으로도 이 미래 먹거리로 기대되는 사업부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실적에 기여하지 못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LG전자의 어떤 밸류에이션, 흑자 전환과 함께 밸류에이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삼성전자, LG전자, IT 대표 업체보다도 이 가전 쪽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나머지 사업 부분 쪽에서 이 부분을 좀 서포트 해준다면은 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 한번 이야기해보죠. 네이버는 코로나19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가 8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잠시 주춤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와 쇼핑 매출 증가 등 3분기 또 실적이 증권사들이 호평을 내놓고 있는데 네이버의 실적과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이버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최근에는 매출액은 1조
5,650억 이상 잡히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159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56%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분기부터는 자회사 라인이 이 중단 사업 손익으로 분류되면서 명절 실적에서 제외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년 대비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라인에 이 영업 손실이 제거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광고와 비즈니스 플랫폼 부분 매출액은 전년 대비도 18%, 거의 11%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 채널 효과를 통한 광고 부분의 높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국내 광고 시장 미중 여파가 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상반기에 어떤 그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런 3분기 실적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두 자릿수 성장률 달성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 비즈니스 플랫폼 역시 온라인 쇼핑 수요 증가로 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네이버 쇼핑 성장의 핵심인 스마트 스토어는 지난 2분기에 거래액이 64% 증가한 바 있는데 3분기에도 이에 못지않은 성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쇼핑 거래액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서 네이버 페이 결제액 역시 동반 성장하고 있음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인 손익 측면에서는 이 포인트 적립금 같은 관련 마케팅 비용이 동반 증가하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이를 기반으로 향후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선보일 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의 기업 가치를 더욱 상승시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에 대한 투자 목표 주가를 36만 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상승률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에서 약간 소외받았던 자동차, 화학, 철강 섹터가 지금 가을 증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사이에 다시금 경기 민감주들의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요. 차와철 다시 주도주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최근에 네이버나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LG와 같은 이 대형 기술주가 최근 조정을 받는 사이에 이 자동차, 화학, 철강의 경기 민감주가 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아시다시피 현대차 주가는 최근 1개월 사이에 6% 이상 상승을 했고요. 역시 그전에도 제가 이슈로 말씀드렸듯이 현대차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맞은 어떤 최근에 몇 년 동안 없는 그런 호황을 좀 맞이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동차뿐만이 아니죠. 이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저유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 원가 절감 효과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난 1개월 사이에 주가가 18% 급등하면서 주목을 좀 끌었는데,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수소차 업체죠. 이 니콜라 투자 효과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24%까지 급등한 상황입니다. 유가가 크게 오르더라도 세일가스 생산을 늘려서 유가가 배럴당 $50를 넘기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하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로 원유 수요에 대한 비관론이 원유수에 대한 비관론에 대한 확산 부분을 좀 잦아드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 수요는 우려보다는 어떤 견조한 상황으로 가지 않나 이런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철강이죠. 대표적인 이제 포스코인데 2분기 사상 처음으로 이때 포스코가 적자를 기록했죠. 그래서 우려감을 좀 키웠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난 1개월 사이 포스코 주가가 8% 이상 상승했습니다. 올해 실적 부진으로 어떤 배당 축소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이 중국의 어떤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5에서 한 6개월 동안은 글로벌 철강 가격이 좀 강세로 보였던 점을 봤을 때 우선 포스코의 해외 철강 자회사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여기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차, 롯데케미칼, 포스코로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런 기업들의 PER 수준으로 봤을 때도 어떤 제약 바이오 업체나 이런 데 비해서는 훨씬 좀 저평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연말로 갈수록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그동안에 급등했던 기술주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런 차화정에 대한 좀 차와 철에 대한 좀 관심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이 키 맞추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섹터와 종목들 전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에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해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때일은 가을 추위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내일도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일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다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춥지만 낮에는 서울 20도, 대전 22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겠고요. 하루 사이 기온의 변화가 크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해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저녁에는 남해 동부 먼바다, 밤에는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와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제주 앞바다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에 따라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제14호 태풍 차노미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직접 지나진 않지만 간접 영향권에 들 수 있어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